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동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광동제약 하면 비타오백이나 옥수수 수염차, 그러면 제주 삼다수 같은 음료수나 생수 만드는 회사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에 제약이라는 그 제약사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 뜻은 광동제약도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 광동탕 막 해가지고 이런 한방 중심의 약을 만들던, 그러니까 만들어 오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R&D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시장에서 핫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와 또 비만 치료제,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천연물 신약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보돼 있고 이미 임상 2상을 완료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섹스퀘테르펜,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화합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비만 치료제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임상 2상을 마친 상태죠. 이 치매 치료제와 그 비만 치료제 모두 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러면 다국적 제약사가 라이선스 아웃을 해가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요즘 뭐 유럽에서 아주 핫하죠. 비만 치료제가 말 그대로 이제 선진국들의 그 성인병의 가장 기본으로 시작하는, 비만 다음에 바로 당뇨로 넘어가거나 다른 각종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신약이죠.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 2상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게 광동제약입니다. 자, 광동제약의 매출액을 비중을 보시게 되면 비타500이 전체 매출액의 11%를 차지하고 삼다수가 이 생수입니다. 삼다수는 제주 삼다수, 이게 34%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 전체 음료수가 전체 매출액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제약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다 통틀어도 이 그 음료 쪽을 따라잡기 어렵죠. 비타500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음료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광동제약이 꼴 음료회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뭐 좀 더 자세하게 이 제약과 뭐 매출 비중별로 상품별로 해서 봤을 때 음료수와 삼다수 이쪽이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한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매출 외형을 보시게 되면 작년 반기보다 올해가 훨씬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물론 많이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죠. 광동제약은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늘어난 이 실적을 갖고 이 돈을 다시 R&D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주 지분이 17.63%로 나름대로 뭐 그 많이 부족하긴 해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익이 나면 자사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주주가치 환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그 이 유통전문 판매원의 해당 제품 판매 영업정지 5위를 받은 바람에 이런 영업정지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음료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손실이 날 거라고 이제 영업정지에 대해서 공시를 했고, 이 공시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벌점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광동제약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이 광동제약 계열사인 벤처캐피탈 KD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이 투자조합을 통해서 페트로민 바이오라는 이 카티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 페트로민 바이오가 임상 1상에서 나름대로 효능을 확인하고 임상 1상에서 그 효과를 봤다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학술대에 발표하면서 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광동제약 계열사인 벤처캐피탈 KD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조합으로 이 페트로민 바이오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좀 사돈의 팔촌의 뒷집 아저씨가 뭐 부자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KD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조합으로 페트로민 바이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페트로민 바이오가
그 상장을 해서 주식 유통 가능하게 되면 투자조합이 이 주식을 팔아서 그 KD 인베스트먼트는 기본적으로 그 보유하고 있을 때는 관리 보수를 받고 이거를 매각했을 때는 차익에 따라서는 뭐 초과 수익에 대한 그 보너스를 받게 되죠. 수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게 해서 KD 인베스트먼트가 수익이 많아지면 이 KD 인베스트먼트는 광동제약이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광동제약 지분에 이 영향을 미칩니다. KD 인베스트먼트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광동제약도 지분법 평가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광동제약이 지금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8,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고, 하지만 이 회사는 제약사로서 제약사들은 굉장히 안정된 그 거래처, 즉 병원이나 의원, 그다음에 약국 이런 데들은 웬만하면 다 돈을 버는 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약을 제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결제를 해줍니다. 먹튀한 의사들이나 그 정도는 뭐 회사 병원이 망할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즉 오늘 그 매출을 익히면 한 1년 안에는 그냥 돈을 결제해 줍니다. 돈이, 이 제약업이라는 게 돈 자금 여유만 있으면 시장을 무한대로 늘려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이제 자금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 결제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광동제약은 적정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음료 쪽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료 쪽은 말 그대로 일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러니까 약국을 통해서 유통하는 것도 많습니다. 비타오백 같은 경우도 약국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하지만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반 그 중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나 그 편의점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뭐 대기업 같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제때 그런 나름대로 결제가 되지만,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요즘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쪽에 대한 매출 리스크가 노출되는 게 조금 큽니다. 다른 제약사보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점이 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광동제약이 천연물 신약이나 이런 쪽에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핫한 아이템에 대해서 임상 이상까지 진전시켜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광동제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